건강해지고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이 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운동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네요. 운동을 하면 시간이 뺏겨요, 아니 뺏겨요? 시간이 뺏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요, 하루를 짧게 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요, 내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짧게 해준대요. 근데 그만큼 내 삶이 길어진대요. 내 인생이. 그런 말이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링컨이 내가 하루 종일 하루 10시간 나무를 베야 된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톱을 간다 그랬어요? 8시간 톱을 가는데 쓴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무를 베는 데 신경을 써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일의 기적을 하는데, 3일의 기적은 감기 걸리지 않고 인지적 해독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죠? 해독은요, 내 몸이 쉬었을 때. 그럼 내 몸이 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네,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나? 그러면 정신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소화기관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몸의 피로는요,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밥을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나가기 전에는요, 밥을 먹지 않아요.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권투든 아이스 하키든 뭐가 됐든 간에 밥을 먹으면 그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왜 소화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토하거나 설사를 해야 돼요. 왜요? 음식은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피와 살이 되는 건 이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예요. 근데 내 몸 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몸에서는요? 세균들이 많죠? 몸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효가 돼서 발효 시간이 넘어가면 부패가 돼버립니다. 부패가 되면 우리 몸도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효시켜가지고 피와 살이 되는 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장 내보내서 대변을 보게 돼 있고 소변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소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어때요? 개도 아프면 먹지 않아요. 개 3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개 간혹 걸리거든요. 안 먹지 않아요. 동물이 한국 보면 사자도요, 풀을 먹어요. 동물들을 먹지 않아요. 아프면. 사자끼리 싸우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굶어버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늘 우리가 먹지 않을 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때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기 전에 해독을 하면요, 병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소련에서는요, 예전에 198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단식 병동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약이나 주사나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굶어버리면 낫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독학이라든가 단식요법의 대가 오토 부킹거 박사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칼을 대지 아니하고 수술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네.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단식이에요. 물만 먹는 것도 단식입니다. 과일만 먹는 것도 단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 특히 단식이 발달한 구소련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헝가리 이쪽에서는요, 어떤 단식을 시키고 있죠? 효소, 비타민, 미네랄, 생식 단식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것들이 훨씬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단식이 될 때 우리 몸은 활성화돼 버립니다. 소화 시간이 쉬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활성화돼 버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활성화됐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 우리 몸이 해독하는데 더 빨리 해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해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만 먹기도 하고 소금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산화초 발효액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요, 비타민과 미네랄과 장 청소와 간 청소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 단식요법이 최고라고 석학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리 한번 해볼게요. 3일의 기적. 3일의 기적은 3일 동안 뭐예요? 소화 시간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 하루 3끼를 드셨던 2끼를 드셨던 1끼를 드셨던 간에 식사를 먹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뭘 먹습니까? 생생 시리즈를 먹어요. 그러면 생생 시리즈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우리 종합 영양제가 뭐죠? 종합 영양제가 PSP예요. PSP는 어떤 거죠? 한 포에 6g인가요? 한 포에 5g 들어있죠. 5g. 한 포에 5g 들어있는데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쌀을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태국이래요. 태국에 까먹었는데 시안베리 맞아요. 거긴요 천연의 자연 상태래요. 천연의 자연 상태고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 관계상 PSP는 이 한 포에 쌀 우리 한 대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쌀 한 대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거고 PSP는 우리가 보통 소화 과정을 통해서 베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파 방식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에 깨물고 있거나 물에 타서 드시는 순간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막 흡수가 되어 가지고 어디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세포 속에 어디에? 미토콘드리아에게 열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일반 우리 밥을 먹을 때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내줄 수 있게 도와줍니까? 먹을 때와 먹지 않을 때 비교했어요? 35배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여러분의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지 PSP만 먹더라도 원래는요, 배고픔이 사라지거나 활력이 넘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PSP의 영양소가 여러분의 몸을 해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종합 영양제로서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CP는 어디에 좋습니까? 심혈관계하고 간에 좋은 거죠. 원래는 JBB라고 그랬어요. CP라고 하는데 원래는 JBB였고 제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18년 전부터 이걸 먹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복동희 박사님께서 100억 원의 국책사업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강귤 보면 귤을 까다 보면 어때요? 귤 껍질을 까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 동의보감의 그 귤껍질을 율피라고 그러나요? 아니 뭐라고 그러죠? 진피. 이 진피가 몸에 좋대요. 그래서 이 하얀 껍질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JBB라는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CP를 만든 건데 이 CP를 먹으면요. 혈액이 맑아진대요. 그 다음에 간이 이상하게 칙칙한 간이 깨끗해진대요. 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CP는 지금 달머지고 종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어서 호르몬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드시는 방법은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아, 효소요? 효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 칼슘이요? 네. 그래서 비뇨기계가 중요하죠. 비뇨기계. 네, 옥타사바. 이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특허가 출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31개의 특허 출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PSP도 신장을 좋게 해요. PSP도 신장을 좋게 하는데 신장을 좋게 하는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가 왜 벗겨질까요? 아, 신장이 안 좋아서 원래는요 머리가 빠지는 건요 독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독소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으면 다른 데가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그런 말이 되네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데 그 독소를 가미가제 특공대식으로 빠버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탈모 현상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탈모 현상은 독소가 빠진 현상이다. 그런데 탈모 외연을 또 찾아보면요.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대부분 전립선 질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있는 사람이 탈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면 전립선 질환은 탈모를 야기시키느냐? 이렇게도 한번 발생학적으로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는 것보다 머리카락이 없는 게 태양을 더 많이 받겠죠? 태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겠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인체 활성 호르몬이에요. 인체 활성 호르몬은 해독작용을 더 잘해주겠죠? 해독작용이 필요하다는 걸 반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탈모 현상이에요. 됐습니까? 맞아요? 네. 유전적 현상이 아닌 이상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옥타코사발은 이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네? 전립선은 기본이고, 어디 좋다고요? 탈모에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근골격계가 있죠. 골격계. 그래서 근육의 수축작용과 뼈를 형성을 이루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거를 이제 칼슘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칼슘제는 잘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저희 거는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네, 이건요. 칼슘이 좋고 안 좋고는 어떻게 하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칼슘을 먹기 전에 엑스레이를 쾅 찍어보고 칼슘을 3개에서 6개월 동안 먹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요. 칼슘을 먹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어때요? 뼈다구만 보여야 돼요. 근데 칼슘 먹고 나서 몸이 전체가 흐려져요. 그러면 칼슘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뼈다구가 어때요? 보였는데 아주 새하얗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칼슘제예요.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강황은 면역계를 올려주죠. 그렇죠? 인도상 발효 강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강황을 먹는 이유는 네? 강황을 먹는 이유는요. 강황 중에 어떤 성분이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중추신경의 발효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몸이 활성화돼서 좋은 건데 이게 보통 기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강을 아무리 먹어도 잘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열감만 있을 뿐이지 영향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 강황을요 수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2포를 먹습니다. 1일 2회 1회당 1포씩. 맞죠? 그 다음에 또 면역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효소하고 파이버하고 또 유산균이 있네요. 유산균은 면역계에도 도움이 되네요. 그러니까 효소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드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내가 돼요. 근데 소화시키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거나 늙어가거나 병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왜? 소화시키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소화는 왜 힘들죠? 음식을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 몸이 그 음식을 살려가지고 피와 살을 만드는 거예요. 내 죽어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이 그걸 살리는 작용이 뭐예요? 그게 효소의 작용이에요. 됐습니까? 쪼개는 작용, 소화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 효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효소를 먹으면 어때요? 죽어있는 음식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럼 밥 한 끼를 먹고 효소를 먹지 않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서 한 끼만큼 죽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소를 드셔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일의 기적동 어때요? 하루 3회 1회당 3포씩을 먹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화 과정은요, 우리 몸속의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닦아주는 작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소화 흡수를 도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생명력을. 네, 그리고 화이버는 어때요? 아까 장작되면 아궁이에 남는 재를 빼는 석가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병이 어디서 오냐면 장에서죠. 대장에 똥이 꽉 차갖고 오는 거죠. 예, 그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화이버입니다. 화이버는 하루 1회 주무시기 30분 전에 물 500ml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2포를 드시는 거예요. 예. 유산균은요.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3일의 기적이 완성이 됩니까? 네. 아, 미네랄 망고요. 이 미네랄 망고는 좀 조심스러운데 망고 커피라고 하죠. 이거는 호르몬 내분비계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우리가 이제 3일의 기적을 하게 되면 축 처져 있습니다. 감기 걸리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저하가 돼버리는데 이 망고 커피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마태 추출물이라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활성을 줘요.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걸 드실 때는 혹시나 이걸 드시고도 잠이 안 오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예민하신 분은 하루에 저는 한 끼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1포 정도. 그래서 원래는 하루 3회 매 끼니마다 1포씩 드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의 기적 동안 마치 기적이 안 일어난 것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잠을 못 주무신 분이 혹 계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포 정도를 드시길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예. 네? 하루에 4포를 드십니까? 그리고도 잠이 잘 옵니까? 아, 그래요? 저도 마음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는요, 하루에 한 포만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하루 3회 3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일의 기적을 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제품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하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다른 회사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어디를 터치해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각 제품마다 다 특허가 들어있고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합 영양을 해주고 저는 이 PSP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질이라든가 간을 건강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근공격계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주고 소화기관을 청소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플랜으로 3일의 기적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일의 기적을 마쳤는데요. 저는 정확히 2시간을 했습니다. 네, 2시간 했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진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못한 걸 좀 탓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세워주면 여러분과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부 간선도로에 보면서 서부 간선도로의 벚꽃이 눈꼽힌 것 같았어요. 밤이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아름다울 때 꼭 오시는 분이 계시죠? 네. 빈님. 예. 그 빈님. 그 빈님이 조금 일찍 오시면 꽃이 활짝 피는데 망울망울 됐을 때 꽃이 활짝 폈을 때 빈님이 오시면 꽃님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거기에 뭐가 열려요? 새순이 돋고 열매가 열리죠. 그 열매가 있어야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면서 그 생각했어요. 어찌 그렇게 우리네 인생하고 똑같냐고. 그죠? 똑같죠. 어찌 그리 우리네 건강해지고 풍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알려주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나이 듦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뇌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왜 운동이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네요. 운동을 하면 시간이 뺄까요? 아니 뺄까요? 시간이 뺏기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요. 하루를 짧게 한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운동을 하면요. 내 아까운 시간을 쪼개가지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하루를 짧게 해준대요. 근데 그만큼 내 삶이 길어진대요. 내 인생이. 그런 말이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링컨이 그랬잖아요. 링컨이 내가 하루 종일 하루 10시간 나무를 베야 된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톱을 간다 그랬어요? 8시간 톱을 가는 데 쓴다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무를 베는 데 신경을 써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일의 기적을 하는데 3일의 기적은 감기에 걸리지 않고 인지적 해독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독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죠? 해독은요? 내 몸이 쉬었을 때. 그럼 내 몸이 쉬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네,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나? 그러면 정신도 쉬어야 되고 몸도 쉬어야 되고 소화기관을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몸의 피로는요.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 밥을 먹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시합이 나가기 전에는요. 밥을 먹지 않아요. 배드민턴이든 축구든 권투든 아이스 하키든 뭐가 됐든 간에 밥을 먹으면 그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됐어요. 왜 그렇죠?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왜 소화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토하거나 설사를 해야 돼요. 왜요? 음식은 잠재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독소이기 때문에 내 몸에서 피와 살이 되는 건 이거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예요. 근데 내 몸속에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 몸에서는요? 세균들이 많죠? 몸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효가 돼서 발효 시간이 넘어가면 부패가 돼버립니다. 부패가 되면 우리 몸도 썩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효시켜가지고 피와 살이 되는 건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장으로 내보내서 대변을 보게 돼 있고 소변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요 소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아프면 어때요? 개도 아프면 먹지 않아요. 개 3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개 간혹 걸리거든요. 안 먹지 않아요. 동물이 한국 보면 사자도요 풀을 먹어요. 동물들을 먹지 않아요. 아프면. 사자끼리 싸우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굶어버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늘 우리가 먹지 않을 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때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리기 전에 해독을 하면요 병이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구소련에서는요 예전에 1985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단식 병동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데 약이나 주사나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사람은 굶어버리면 낫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해독학이라든가 단식요법의 대가 오토 부킹거 박사인가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단식이라고 하는 것,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칼을 대지 아니하고 수술하는 방법이다 그랬어요. 네.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식을 할 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도 단식이에요. 물만 먹는 것도 단식입니다. 과일만 먹는 것도 단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석학들, 특히 단식이 발달한 구소련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헝가리 이쪽에서는요. 어떤 단식을 시키고 있죠? 효소, 비타민, 미네랄, 생식 단식을 시키고 있어요. 네, 그것들이 훨씬 좋아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단식이 될 때 우리 몸은 활성화돼 버립니다. 소화 시간이 쉬워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굉장히 활성화돼 버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활성화됐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 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채워주면 우리 몸이 해독하는데 더 빨리 해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해독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물만 먹기도 하고 소금만 먹기도 하고 아니면 산야초 발효액을 먹기도 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요 비타민과 미네랄과 장 청소와 간 청소와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양당신요법이 최고라고 석학들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빨리 한번 해볼게요. 3일의 기적. 3일의 기적은 3일 동안 뭐예요? 소화 시간을 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밥, 하루 3끼를 드셨던 2끼를 드셨던 1끼를 드셨던 간에 식사를 먹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뭘 먹습니까? 생생 시리즈를 먹어요. 그러면 생생 시리즈에서 우리가 나오는 게 우리 종합 영양제가 뭐죠? 종합 영양제가 PSP예요. PSP는 어떤 거죠? 한 포에 6g인가요? 한 포에 5g 들어있죠. 5g. 한 포에 5g 들어있는데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쌀을 가장 좋은 쌀을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태국이래요. 태국에 까먹었는데 시안벨리 맞아요. 거긴요 천연의 자연 상태래요. 천연의 자연 상태고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시간 관계상 PSP는 이 한 포에 쌀 우리 한 대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쌀 한 대 분량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먹으면 충분히 보충이 되는 거고 PSP는 우리가 보통 소화 과정을 통해서 베타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파 방식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에 깨물고 있거나 물에 타서 드시는 순간 우리 몸에 흡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막 흡수가 되어가지고 어디에 에너지를 공급해요? 세포 속에 어디에? 미토콘드리아에게 열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일반 우리 밥을 먹을 때보다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내줄 수 있게 도와줍니까? 먹을 때 먹지 않을 때 비교했어요? 35배 차이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여러분의 심리가 작용해서 그렇지 PSP만 먹더라도 원래는 배고픔이 사라지거나 활력이 넘쳐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PSP의 영양소가 여러분의 몸을 해독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종합 영양제로서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CP는 어디에 좋습니까? 심혈관계하고 간에 좋은 거죠. 원래는 JBB라고 그랬어요. CP라고 하는데 원래는 JBB였고 제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18년 전부터 이걸 먹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복송혜 박사님께서 100억 원의 국책사업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감귤 보면 귤을 까다 보면 어때요? 귤 껍질을 까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
동의보감의 굴급질을 율피라 그러나요? 아니 뭐라 그러죠? 진피. 이 진피가 몸에 좋대요. 그래서 이 하얀 껍질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JBB라는 성분을 추출해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CP를 만든 건데 이 CP를 먹으면요 혈액이 맑아진대요. 그 다음에 간이 이상하게 칙칙한 간이 깨끗해진대요. 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CP는 지금 달머지고 종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혼합되어 있어서 호르몬 건강에도 되게 좋습니다.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드시는 방법은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하죠? 아, 효소요? 효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 칼슘이요? 네, 그래서 비뇨기계가 중요하죠. 비뇨기계. 네, 옥타사발. 이게 2007년도부터 지금 현재 특허가 출원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31개의 특허 출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장을 좋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PSP도 신장을 좋게 해요. PSP도 신장을 좋게 하는데 신장을 좋게 하는 특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머리가 조금씩 벗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머리가 왜 벗겨질까요? 아, 신장이 안 좋아서 원래는요 머리가 빠지는 건요 독소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독소가 어디로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통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으면 다른 데가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러면 그런 말이 되네요. 신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는데 그 독소를 가미가제 특공대식으로 빠버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탈모 현상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이 탈모 현상은 독소가 빠진 현상이다. 그런데 탈모 외연을 또 찾아보면요.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 대부분 전립선 질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있는 사람이 탈모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면 전립선 질환은 탈모를 야기시키느냐? 이렇게도 한번 발생학적으로 찾아가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이 있는 것보다 머리카락이 없는 게 태양을 더 많이 받겠죠? 태양을 많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비타민 D가 형성이 되겠죠?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인체 활성 호르몬이에요. 인체 활성 호르몬은 해독작용을 더 잘해주겠죠? 해독작용이 필요하다는 걸 반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탈모 현상이에요. 됐습니까? 맞아요? 네. 유전적 현상이 아닌 이상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옥타코사발은 이 신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네? 전립선은 기본이고, 어디 좋다고요? 탈모에 좋다고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근골격계가 있죠. 골격계. 그래서 근육의 수축작용과 뼈를 형성을 이루는 건데 대부분 이제 이거를 이제 칼슘제로 쓰고 있어요. 근데 칼슘제는 잘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저희 거는 이제 물에 녹는 수용성 칼슘이라는 거예요. 그 공부를 더 해야 돼요. 네, 이건요. 칼슘이 좋고 안 좋고는 어떻게 하냐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칼슘을 먹기 전에 엑스레이를 쾅 찍어보고 칼슘을 3개에서 6개월 동안 먹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아요. 칼슘을 먹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는 어때요? 뼈다구만 보여야 돼요. 근데 칼슘을 먹고 나서 몸이 전체가 흐려져요. 그러면 칼슘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뼈다구가 어때요? 보였는데 아주 새하얗게 됐어요. 그러면 진짜 좋은 칼슘제예요. 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강황은 면역계를 올려주죠. 그렇죠? 인도상 발효 강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강황을 먹는 이유는 강황을 먹는 이유는요. 강황 중에 어떤 성분이 코큐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 중추신경의 발효를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 몸이 활성화돼서 좋은 건데 이게 보통 기용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강을 아무리 먹어도 잘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열감만 있을 뿐이지 영향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발효를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인도 강황을요 수용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면역력을 증진시켜주는 데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2포를 먹습니다. 1일 2회 1회당 1포씩. 맞죠? 그 다음에 또 면역계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효소하고 파이버하고 또 유산균이 있네요. 유산균은 면역계에도 도움이 되네요. 효소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힘드는데 우리가 먹는 것이 내가 되는 게 아니야.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내가 돼요. 근데 소화시키는 과정이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데 먹는 과정에서 나이가 들거나 늙어가거나 병이 와버릴 수가 있어요. 왜? 소화시키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소화는 왜 힘들죠? 음식을 먹는 게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어있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내 몸이 그 음식을 살려가지고 피와 살을 만드는 거예요. 내 죽어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 몸이 그걸 살리는 작용이 뭐예요? 그게 효소의 작용이에요. 됐습니까? 쪼개는 작용, 소화의 작용이기도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것이 효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효소를 먹으면 어때요? 죽어있는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고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먹고 효소를 먹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끼 먹으면서 한 끼만큼 죽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효소를 드셔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일의 기적동 어때요? 하루 3회 1회당 3포씩을 먹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소화 과정은요, 우리 몸속의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꺼지는 작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는 소화 흡수를 도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력을 줍니다. 생명력을. 네, 그리고 화이버는 어때요? 아까 장작되면 아궁이에 남는 재를 빼는 석가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병이 어디서 오냐면 장에서 오죠. 대장에 똥이 꽉 차갖고 오는 거죠. 예, 그 배변을 용이하게 해주는 게 화이버입니다. 화이버는 하루 1회 주무시기 30분 전에 물 500ml와 같이 뭐라는 거예요? 2포를 드시는 거예요. 예. 유산균은요, 장의 상태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3일의 기적이 완성이 됩니까? 네. 아, 미네랄 망고요. 이 미네랄 망고는 좀 조심스러운데 망고 커피라고 하죠. 이거는 호르몬 내분비계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항상 우리가 이제 3일의 기적을 하게 되면 축 처져 있습니다. 감기 걸리는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저하가 돼버리는데 이 망고 커피를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마태 추출물이라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활성을 줘요.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해줍니다. 다만 이걸 드실 때는 혹시나 이걸 드시고도 잠이 안 오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주 예민하신 분은 하루에 저는 한 끼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한 포 정도. 그래서 원래는 하루 3회 매 끼니마다 한 포씩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의 기적 동안 마치 기적이 안 일어난 것처럼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잠을 못 주무신 분이 혹 계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분. 그런 분들은 하루에 한 포 정도를 드시길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네? 하루에 4포를 드십니까? 그리고도 잠이 잘 옵니까? 아, 그래요? 저도 마음을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는요, 하루에 한 포만 권장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하루 3회 3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3일의 기적을 안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제품을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하고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다른 회사하고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어디를 터치해 주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각 제품마다 다 특허가 들어있고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건 종합 영양을 해주고 저는 이 PSP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영양제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영양을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심혈관계진이라든가 간을 건강케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계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근공격계에 영양을 보충해주고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주고 소화기관을 청소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호르몬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주는 플랜으로 3일의 기적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일의 기적을 마쳤는데요. 저는 정확히 2시간을 했습니다. 네, 2시간 했는데 네. 굉장히 재밌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진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못한 걸 좀 탓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혹시 세워주면 여러분과 이 기쁨을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